내가 매출을 낼 수 있는 구글 같은 기업이 아니라면 쇼핑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모든 건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눈으로 보여지는 판매권이나 성과가 없으면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좋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라는 이 회사에 대한 전망,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 회사의 규모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네. 굉장히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데 네. 하반기 엔비디아를 놓고 봤을 땐 좀 전망을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엔비디아가 상생 구조로 가지 않으면 어디서 전 봤을까 그 생각까지 내가 했다고 했잖아요. 원래 죽었어야 되는 기업인데 엔비디아가 살아남은 이유는 상생을 섞였기 때문이에요. 내 살 깎아먹기. GPU를 갖다가 공급받을 곳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공급을 먼저 선점해 주는 걸로 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량 부분을 갖다 확보를 했겠죠. 판매 성사라든가 판매 계약 성사로 갖다 이끌어서 매출을 갖다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매출 발표했을 때 상승 실적 발표했겠죠. 그러면 주가가 완전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기업이 도생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다른 거. 앞으로 GPU 시장이 만약에 없어졌을 경우에 그 다음 시장을 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엔비디아라는 그룹 자체가 GPU 빼고는 뭐 논의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구글은 여러 가지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구글은 전략적 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 구글하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살아남을 것 같다는 얘기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조로 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면 반도체 기술을 확보를 완전히 갖고 있든가, 아니면 반도체 기업을 먹어야 되는데 엔비디아 시총보다 삼성하고 지금 저희가 더 높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잡을 수 없으니 오도 가도 못하는 기업 하나 잡아먹으면 가능하겠네요, 상생이. 엔비디아가 장기적으로 본인의 몸집을 키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 하나 먹는 거죠. 사실 원래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시가총액 1위를 달리던 회사였는데 네. 이 최근에 순환매 거래 논란이 나면서 선생님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네. 순환매 거래 논란, 순환매가 돌려막기 아니야. 쉽게 말하면 돌려막기를 사실 작년부터 이제 깐부회동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규모의 돈을 투자하고 다녔어요. 투자를 하고서 거기서 대투자를 받았으니까 돌려막기죠. 그 과정에 의해서 AI가 실제로 이 수익이 나는 거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매출이 안 나오니까요, 그만큼. 그로 인해서 나스닥에서 어제자 기준, 촬영일자 기준으로 10% 가까이 빠져서 시총 1위를 빼앗겼습니다. 시총 1위는 앞으로도 계속 빼앗길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엔비디아는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GPU 논란에 대해서 AI 빅테크 기업이 돌려막기 했다는 순환매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빅테크는 몰락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미 내가 예언했던 일이에요. 빅테크 기업이 몰락하면서 나스닥이 하락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빅테크 기업이 이끌었기 때문인데 그 수익 구조가 밝혀지게 되면은 나스닥이 하락하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갖다 끌어올 수 있는 게 반도체예요. 마이크론하고 삼성 ADR, 하이닉스 ADR 상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하고 협약했겠죠. 나스닥을 갖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굵직한 반도체 기업이 마이크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본에서 이미 전략적으로 순환매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이 AI 거품이 지금 터지기 시작했다는 건가요? 이미 터질 건 1년부터 얘기가 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돌려막기로 막았던 거죠. 지금까지 막았지만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1년 지나면 더 합니다. 없어요. 발표에서 수익 날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매출을 낼 수 있는 구글 같은 기업이 아니라면 쇼핑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모든 건 디스플레이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판매권이나 성과가 없으면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투자만 하는 기업으로는, 그러니까 AI가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바로 돈이 회수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빅테크 기업 간의 연관성은 굉장히 많이 엮여 있잖아요. 엮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돌려막기를 하려면, 선순환을 하려면 기업끼리 엮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 어디서 찍어낼 수는 없으니까 서로 투자하고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돈을 갖다 이끌었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이 거품이 터지면 사실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반도체 수주의 정확한 계약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AI가 발전하려면 반도체가 어느 정도 이끌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의 정확한 매출 구도가 잡혀야 되고 공급이 확정된다는 기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AI가 무너졌는데
반도체 공급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AI가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반도체 수급 확정, 공급 확정. 불확실이 아니라. 그 불확성 기자 나오면 지금 주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엔비디아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네이버 구글 같은 업체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그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팔란티어나 뭐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데는 지금 구글 같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말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라든지 삼성전자는 AI가 아니더라도 모든 전자제품 반도체를 바꾸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칩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고성능 자동화가 돼야 되고 인공지능 탑재가 되지 않으면은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AI만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AI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전자 구도, 전체적인 방산 구도, 전체적인 자동차부터 모든 시스템의 전자기기에 반도체가 바뀌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뜨는 거야. 그 공급 물량이 적다, 부족하다. 그래서 창신 메모리가 지금 설치는 거예요. 그 틈새 시장 노리겠다. 저가형 전자기기는 자기들이 맡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과정에서 사실 조금 큰 시장으로 봤을 때 애플이 다시 시가총액 1등을 달성했습니다. 네. 그거는 모르는 거죠. 땡겨서 갖다 올린 건지 아니면 그죠? 10년치 뭐 자산을 갖다 끌어올린 건지는 회계 기준은 알 수 없다는 거죠. 실적 발표가 100%가 아닌 이유에 회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요. 실제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네. 이제 상학김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또 갔다가 눈물 났겠네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미국 갔다가 시장으로 그렇지 미끄러졌을 건데 S&P 500도 떨어질 건데 아마 그죠? 결국은 이 빅테크 기업 AI에 대한 흔히 말하는 거품은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나라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떨어지면 지금 코스피 떨어지듯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나스닥도 AI 빅테크가 떨어지면 다 같이 미끄러짐 데스네. 나가리 데스가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와 엔비디아의 관계 그리고 하반기 AI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추가로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투명검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